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 단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엑셀 출제 유형 분석 1회 기본 작업 파트가 되겠습니다. 시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어서 이 파트는 점수를 벌어야 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시험 소개에서도 안내를 드린 것처럼 이 단기의 수업은 바로 1회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면서 시험이 요구하는 기능과 시험의 방향성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학습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니 저는 이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 문제를 풀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필기에서도 그러했지만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리면서 강의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몇 회 진행을 하다 보면 개념도 확실하게 정립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첨부된 실습 파일로 같이 실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첫 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통째로 강의를 다 듣고 이제 다 따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잠깐 강의를 듣다가 멈춰놓고 엑셀로 실습을 하고 또 강의를 듣다가 또 멈춰놓고 실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로 들어갑니다. 자, 이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점검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같이 실습을 해보시기 위해서 교재와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는데 그 교재와 실습 파일은 강의실에 교재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이용해서 교재와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요. 혹은 사이트 상단의 자료실 해당 과정으로 들어오셔서 전체 교재 파일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교재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압축 파일이 준비되겠는데요. 이 파일을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일부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 파일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재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압축 풀기를 이용해서 압축을 푼 다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엑셀 챕터별 수업에 엑셀 출제용 분석 1회 여기에 실습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엑셀 프로그램과 함께 실습할 자료가 열려지게 되겠고요. 실습 자료는 각 시트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해서 제가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작업하시오 라고 하면 여기서 작업하고 계산 작업에서 작업하시오 라고 하면 해당 시트를 클릭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컴퓨터에 엑셀 버전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거나 한셀이라든지 다른 엑셀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실습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2021 버전 엑셀로 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버전 혹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작 메뉴를 이용해서 엑셀 프로그램을 일단 가동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열기 메뉴로 들어가서 찾아보기 앞서 저는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했었는데요. 바탕화면에 커말 1급 실기 예제 엑셀 챕터별 수업 출제용 분석 1회 여기서 실습 파일을 선택하게 되면 엑셀 프로그램으로 해당 파일이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컴퓨터의 해상도나 모니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 메뉴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제 컴퓨터의 화면은 메뉴바의 홈에서 이 셀 스타일을 클릭해야만 스타일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메뉴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뭔가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바로 이렇게 스타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명령이지만 모니터의 사이즈나 해상도에 따라서 엑셀 프로그램은 이렇게 메뉴가 좀 배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헌데 시험장은 이 위쪽에 나와 있는 메뉴 같은 곳도 있고 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메뉴 같은 곳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적응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길 바라고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뭐 이런 구분이 어렵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제가 사용하는 메뉴하고 비슷하게 나오길 바라실 것인데요. 그런 분들은 이 엑셀의 화면을 약간 이렇게 줄여놓고 작업을 하면 메뉴가 저의 화면과 비슷한 형태가 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습을 진행하면서 저는 여기 보이는 메뉴 바에 대해서 이렇게 숨겨놓고 필요할 때에만 호출을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안쪽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일부를 숨겨놓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들은 학습을 진행할 때
화면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진행을 하면 학습자가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일부러 화면을 넓게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메뉴를 숨기거나 일부 행들을 숨기면서 진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의 문제지를 열어보면 일면에 이렇게 암호가 나와 있고요. 실습 파일을 열 때도 그냥 파일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보았던 암호를 넣어줘야만 파일이 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교환에는 암호가 다 지워져 있고 암호를 넣지 않아도 파일이 열려지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다 보면 파일을 열고 닫고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암호를 입력하는 것은 좀 불편한 일입니다. 암호를 입력하는 것이 어떤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에서는 암호가 지워져 있고 실제 시험장에서 설령 암호를 입력해라 라고 나오더라도 해당 암호를 넣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습을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파일을 열면 이와 같이 보안 경고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컨텐츠 사용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안 경고에 대해서는 뒤에 계산 작업을 진행하면서 설정하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을 할 때에는 하단에 이렇게 문제지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촬영상의 설정입니다. 실습 파일은 그냥 이렇게 엑셀 자료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우선 이 고급 필터라는 것은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을 추출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고급 필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적어놓은 다음에 필터를 가동해야 되는데요. 조건은 뭐냐? 직위가 과장이거나 직위가 사원이고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료에 이름부터 평가 열만을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조건은 A의 25부터 L29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조건을 A의 25에서부터 입력을 해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위 필드, 즉 직위 열이 과장이거나 여기 직위라는 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위가 과장이거나 그 다음에 직위가 사원이고 사원이란 글자를 여기다 적으면 안 되고요. 바로 아래에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급 필터에서 조건을 같은 줄에 기술하면 뭐뭐이고 즉 AND 조건으로 설정이 되고요. 줄을 바꾸어서 입력하면 뭐뭐이거나 즉 OR 조건으로 설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직위가 과장이거나 사원이다 라는 말은 과장도 되고 사원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줄을 바꿔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점수라는 필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 직접 점수라고 적어도 되지만 복사를 해도 되거든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복사를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선도 나오고 색깔도 나올 수가 있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80점 이상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직위하고 점수 사이가 뭐뭐이고로 돼 있잖아요. 뭐뭐이고는 AND입니다. 해서 줄을 바꾸어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같은 줄에 입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직위가 과장인 자료들도 나오는 것이고 직위가 사원이면서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료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조건이 여기 위에도 이렇게 있어서 과장이면서 80점 이상인 사람도 나오고 사원이면서 80점 이상인 사람도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문제에서는 컴마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컴마가 항상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하나의 열에 대해서 뭐뭐이거나 뭐뭐일 때 중간에 컴마가 들어가면 여기까지를 하나의 조건으로 판단하고 또 그 컴마가 나온 다음 부분을 쭉 다 하나의 조건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직위가 과장인 사람은 그냥 다 나와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결과를 A의 31셀에 나오게 해라. 여기서부터 나오게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 부서명, 직위, 점수, 평가 열만 나와야 되겠습니다. 해서 나와야 될 열 이름, 부서명 여기도 복사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직위 복사해서 컨트롤 V 갖다 놓고 점수와 평가도 필요에 맞게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준비는 다 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 고급 필터를 가동하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조건을 적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름 이렇게 적으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이름이지 별 문제가 없지만 컴퓨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름이라는 글자와 이름 스페이스라는 글자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불필요한 띄어쓰기가 없도록 설계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급 필터를 가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급 필터를 가동할 때는 원본 표를 블럭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 작업하기가 더 편합니다. 네, 블럭 설정을 하고 메뉴바에 데이터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이 고급 필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위치에 결과를 갖다 놓는 방법과 다른 장소에 갖다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의 31, 즉 다른 장소에 갖다 놔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 범위가 원본표의 범위가 되겠는데 이미 알아서 블럭 설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급 필터를 가동하기에 앞서 우리가 블럭 설정을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복사 위치는 나와야 될 필드들을 블럭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자료는 과장이기 때문에 나왔고 두 번째 자료는 사원이면서 80점을 넘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상황에 맞게 자료들이 나왔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잘못 풀었다 라고 한다면 블럭 설정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한 다음 다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이 조건은 직위라는 열이 이렇게 두 개로 사용되었잖아요. 근데 이 조건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과장인 자료 나오고 사원이면서 80점 이상인 자료도 나와라. 이처럼 만들었어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우선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조건에 맞는 자료에 대해서만 뭔가 서식을 적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조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A의 2부터 L23 영역에 대해서 업무 수행이 80점 미만이고 영어 듣기가 70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기울임꼴, 글꼴색을 빨강으로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우선 이 조건부 서식은 고급 필터와는 다르게 맨 위의 필드명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문제에서도 A의 2에서부터 즉 첫 레코드가 있는 곳에서부터 범위 지정을 언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 수행이 80점 미만이다. 여기 보면 업무 수행 필드가 있고 80점 미만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듣기도 역시 70점 미만이다.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자료의 행에 대해서 커널 시험에서는 이런 각각의 행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맞는 레코드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해라 라고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서식을 바로 가동해 볼 것인데요. 이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는 블럭 설정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지정하면 또 인식이 되지 않거든요. 해서 이 위에서부터 블럭 설정을 해야 되겠고 또한 지금의 문제에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행 전체의 서식을 적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적용될 범위를 다 블럭 설정해야 됩니다. 즉 A의 2부터 L23을 다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메뉴바의 홈, 조건부 서식,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 이제 규칙을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에도 조건을 수식으로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는데 그 말이 바로 이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이용해라 라는 말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다 이제 수식을 만들어주면 되겠는데요. 먼저 는을 적습니다. 엑셀에서는 수식, 즉 계산식을 만들 때는 앞에 이렇게 는을 적게 돼 있습니다. 업무 수행이 80점 미만이고 업무 수행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겠지만 엑셀은 항상 이 첫 번째 셀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만들고 나머지를 컴퓨터가 알아서 각각에 맞게 비교하도록 식을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표성이 있는 첫 셀을 체크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이 값이 80점 미만이고 미만은 작다입니다. 그래서 미만 80이라고 적으면 업무 수행이 80점 미만이고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조건을 줘야 되겠는데요. 조건과 조건 사이는 컴마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컴마를 적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영어 듣기가
70점 미만이다. 영어 듣기의 첫 번째 값을 체크합니다. 요 값이 작다 70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조건을 잘 기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을 적게 되었을 때는 and나 or로 묶어줘야 되는 것인데요. 이번 문제는 업무 수행과 영어 듣기 사이가 뭐뭐 이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뭐 이고라는 말은 둘 다 만족해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해서 and를 적어줘야 되겠는데 그 and를 어디다 적느냐? 는 바로 다음에다가 and라고 적고 and에 대한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맨 끝으로 가서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좀 알아두셔야 될 점이 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이런 곳에 커서를 놓고 키보드의 방향 키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엉뚱한 주소가 막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해서 제가 좀 전에 진행을 한 것처럼 마지막에 가로를 넣기 위해서 일단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를 넣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어려운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 FAE와 HE 사이에 달러, 즉 절대 주소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절대 주소에 대해서는 뒤에 계산 작업에서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움직이지 않도록 주소를 고정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업무 수행 같은 경우는 F열에만 나왔습니다. 이게 다른 열에는 없거든요. 해서 이 F라는 값은 고정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값은 2행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3행, 4행, 5행 아래로 내려가면서 각 레코드별로 조건에 만족했는지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즉 2는 상황에 맞게 주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해서 이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각각의 레코드별로 판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HE셀도 마찬가지입니다. HE는 영어 듣기를 말하는 건데 영어 듣기는 H열에만 있기 때문에 H라는 값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2행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각 레코드별로 판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2라는 숫자는 바뀌어야 되죠. 해서 2 앞에 있는 달러는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이 절대화의 개념은 한 번에 이해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조건부 서식의 유형들이 대부분 열은 고정을 하고 행은 움직일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 조건부 서식 문제를 풀 때는 열은 고정하고 행은 고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식 버튼을 누르고 서식을 줘야 되겠는데 글꼴 탭으로 가서 글꼴 스타일은 기울임꼴을 체크합니다. 글꼴 색은 빨강 색에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빨강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런 서식을 적용해라 라고 설정이 된 겁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조건에 만족하는 자료에 대해서만 서식이 적용된 거죠. 상황에 맞게 처리가 되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혹시 이 조건부 서식 문제를 잘못 풀었다 라고 한다면 다시 블럭 설정을 하고 아까 들어갔던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가서 규칙 지우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던지 아니면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규칙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확인을 누르던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트 보호를 설정하시오. 우선 이 시트라 함은 이 하나의 작업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시트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기능이 시트 보호가 되겠습니다. L2부터 L23 영역에만 셀 잠금을 적용한 후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L2부터 L23이면 이쪽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셀에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가 보면 보호에 잠금이 기본적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L열만 그런 게 아니라 엑셀의 모든 셀이 기본적으로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잠금이 체크되어 있다라고 해서 컴퓨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시트 보호 설정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 잠금 설정과 결합되어서 잠금의 역할을 가동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이번 문제는 L열에 대해서만 잠금을 적용해라 라고 했거든요. 이 시트 보호는 시트 전체에 대해서 명령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만 잠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보았던 그 잠금이 L열에만 적용되어 있고 나머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A와 1이 만나는 이 네모칸 이 부분이 전체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가서 일단 잠금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해당 시트의 모든 자료가 잠금이 해제가 되겠죠. L열까지도요. 하지만 L열에 대해서는 잠금을 적용해 줘야 되니까 다시 L2부터 L23까지는 블럭 설정을 하고 셀 서식으로 가서 여기에 대해서는 잠금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제 L열에만 잠금이 체크되고 나머지 셀들은 잠금이 체크가 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트 보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트 보호는 시트 전체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굳이 L열을 블럭 설정하고 작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뉴바에 검토 시트 보호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시트 보호 해제 암호라는 게 있는데요. 이번 문제에서는 시트 보호에 암호는 지정하지 마시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암호를 따로 입력하진 않습니다. 강의 중에는 암호를 지정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도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체크를 시켜놓는 게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고 잠긴 셀의 선택은 허용하지 마시오. 잠긴 셀의 선택은 허용하지 마시오 라고 했으니까 얘를 해제해야 되겠고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잠금이 해제된 셀은 선택을 하도록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두 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체크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시트 보호가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잠금을 설정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의 자료를 내가 입력하려고 하면 시트 보호가 설정돼 있어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라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반면 잠금을 해제했던 이런 곳의 자료들은 대리인데 다른 글자를 이렇게 입력하면 수정이 됩니다. 자, 이거는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잠금을 체크하고 해제하고의 관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그에 맞게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잠금을 해제하겠습니다. 시트 보호 해제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시트 보호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시트 보호로 또 들어가서 바로 여기 잠긴 셀의 선택은 해제를 해줘야 문제의 상황에 맞춰주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혹시 다른 항목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잠금이 지정됐고 잠긴 셀의 선택도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여기 잠겨져 있는 부분은 마우스를 클릭을 해도 선택이 아예 되지도 않게 됩니다. 풀이가 다 되었고요. 처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접근한다 라는 관점에서 일부러 제가 L 영역에만 잠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가져온 것이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유형 말고 L 영역에 잠금을 적용해라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다른 셀은 잠금이 적용돼 있건 안 돼 있건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L 영역에 대해서만 잠금을 설정한 다음에 시트 보호를 하면 됩니다. 역시 강의 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게 되겠는데요. 아무튼간 L 영역에만 적용하라는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것이고 L 영역에 잠금을 적용해라 라는 문제는 뒤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드린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저와 함께 진행을 해보셨는데요. 아직은 뭐가 뭔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의에서는 매 회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숙달이 되고 이해가 되는 시간이 오게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 1단계 수업은 그냥 잘 따라하면서 감을 잡기만 해도 목표 달성입니다. 이 복습보다는 일단은 진도를 나가는 것에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습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선은 전체적인 감을 잡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